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이 좌천된 권력 수사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주 특종 보도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좌천된 권력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찰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위로 전하겠죠. 격려 전하겠죠. 검찰 좀 잘 지켜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겠죠. 아니, 국민의 뜻이 그러겠죠. 국민의 뜻이 좌천된 권력수사검사들, 박범계가 쳐내린 좌천된 권력수사검사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검찰 잘 지키라고 전화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봉길 기념관에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어저께. 소위 선캡을 쓰고 말입니다. 이 햇빛 가리는 거 요거 하나 탁 눌러 쓰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안 보이게 마스크까지 쓰니까 잘 모르죠. 직접 살짝 모르게 답사를 했습니다. 남자 한 사람 딱 데리고. 그러니까 어저께 오후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주변에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 딱 사진에 찍혔죠. 윤 전 총장은 이곳에서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더 팩트라는 그 잡지사가, 더 팩트라는 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프네요. 위로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 검찰 지켜라. 그도 절대 화가 나서 나가거나 그러지 말고 검찰을 지켜달라. 이렇게 안 전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죠. 그리고 위로를 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조금만 참아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현직 검사들을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현 정부의 검찰 관련 정책,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그런 유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한마디씩 만약에, 지금 그는 대선주자 1입니다. 한마디씩 검찰에 대해서 하면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소용돌이 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를 들면 월성 원전 수사를 했던 대전지검 부장검사에게 그 이름을 들면서 국민 여러분, 이 월성이 무엇입니까? 탈원전해서 우리 잘 나가던 원전을 파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전을 수사를 하고 이것도 감사를 한 감사원장의 그 서류에 의해서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는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들, 지금 좌천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이제 유세하면서 하소연했다고 칩시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죠. 자, 수원지검 형사부장 이정섭 부장이 지금 어디로 좌천됐습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좌천된 지역에 가가지고. 또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관련돼서 뭐 하든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김학의
사건 수사 등 이분 또 어디로 자천됐습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열이 그냥 36.5도에서 그냥 40도로 그냥 확 올라가겠죠. 선거는 불입니다. 선거는 낙엽을 태우는 것입니다. 진실을 태우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쯤 되면 확 터트려 가지고 선거표를 깨려고들 공작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 엑스파일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엑스파일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백신 때리겠죠. 윤석열 총장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소리가 나와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왜? 이 송영길이가 이 백신을 딱 줬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근데 그게 지금 실책이었다고 자기네들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겁니다.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했던 그 수사를 진행했던 간부들 다 교체됐죠. 윤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도 추미애 인사로 본인과 가까운 진행 간부들이 다 자천됐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검찰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검사들한테 전화도 자천된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네. 한편은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을 위해서 서울 서초구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대관할 때 대관 주체와 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 대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그래 이제 소위 이 여권은 온갖 수단을 이제 다 동원하겠죠. 경향신문은 이날 윤 전 총장 대관 신청서에 이벤트 업체인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 이름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사용 목적이 적혀 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라면서 사용 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 윤봉길 기념관 대관 규정 어기게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뜯고 괴롭히고 윤석열을 찢고 발기고 하고 싶겠죠. 예, 많이 찢어보고 많이 발겨 보십시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니까 말이죠. 윤 총장 캠프는 예약 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완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 비용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약올로지 민주당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부인은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대관을 두고 꼼수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다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불거질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오면 사태는 또한 엄청난 회전 속에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연 전 부총리도 가세할 것이고,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는 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그렇게 되면 대선의 화력은 세지고 그 용광로의 온도는 샘물을 녹일 정도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바로 대선 시계가 달궈집니다. 이제 무서울 정도로 대선 시계가 달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또한 복당했으니 이제 뭔가 자기 목적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그러한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이고, 유승민도 때는 찬스는 이때라.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 그 사람 믿고 내가 뛰자. 지금 이번 찬스 놓치면 끝이다. 또 이러고 또 발버둥을 안 치겠습니까? 아주 재밌게 대선 전국이 돌아갑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네. 그러나 확실한 거, 야권이 단일화만 딱 되면은 정권 교체 100% 완수.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단일화가 안 된다면 큰일이라는 이런 명제는 계속 유효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